이 나이에 뭘 바꿔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혈당은 한번 나빠지면 끝이다라며 포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오늘 당장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아침 식사법은 여러분의 혈당을 뚝 떨어뜨리고 매일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희망적인 정보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 세월 환자들을 진료실에서 만나온 의학 전문의 송명균입니다. 이야기는 어쩌면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 가장 꺼리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의학적으로 말이 되나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환자로서 제 가장 부끄러운 고백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운동하셔야 합니다. 하라고 늘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매년 건강검진 결과는 정상이었는데 저는 항상 피곤하고 뱃살은 빠지지 않았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지 않으십니까? 저도 한때는 건강을 자신했습니다.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또 환자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지요. 진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 8시, 9시, 그때 먹는 저녁 식사는 저에게 유일한 보상이었습니다. 포만감 있게 식사하고 보상처럼 달콤한 과일까지 꼭 챙겨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소파에 잠깐 기댄다는 것이 그대로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다 결국 제 건강검진표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6글자를 마주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뱃살과 함께요. 환자들에게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던 의사가 바로 제 자신이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충격과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로 저는 제 몸을 환자처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공복 혈당도 3개월 평균 당화 혈색소도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러다 24시간 혈당 측정기라는 것을 제 몸에 직접 붙여보고 나서야 그 무서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복과 식후 2시간 혈당은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 특히 아침 식사 30분 뒤 제 당은 200을 넘나들며 미친 듯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였습니다. 이 조용한 공격수가 검진표에는 잡히지도 않은 채 매일 제 혈관을 망가뜨리고 뱃살을 찌우고 저를 뇌절과 심근경색의 위험으로 밀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약이 아니라 단 3가지 습관으로 이 혈당 스파이크를 잡았고 당뇨 전 단계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당뇨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저혈당 증상을 겪어보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혜 건강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매주 제가 오랜 세월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검증한 건강 비밀을 독점 공개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건강해지십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어떤 도움을 원하고 있나요? 이제부터 아침 공복, 혈당을 제대로 잡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열쇠는 바로 아침 식사에 있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남은 인생의 혈관 건강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의 첫 음식을 바꿔야 합니다. 밤새긴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은 아침에 스펀지처럼 영양분을 빨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이때 빵이나 떡, 밥 같은 탄수화물이 처집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은 기다렸다는 듯이 당분을 흡수하고 혈당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입맛이 없다고 빵 한 조각 혹은 간편하게 떡이나 주스 한 잔으로 때우십니다. 이것이 혈당 스파이크의 가장 큰 주범입니다.
제 환자였던 12살 내 방영철 선생님이 딱 그러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빵집에서 사온 부드러운 카스텔라, 빵 반 조각과 우유 한 잔으로 식사를 대신하셨어요. 아침은 간단해야지 속이 부대끼면 안 돼 하시면서요. 그런데 검진만 하면 혈당인을 120, 125 이렇게 당뇨병 경계에서 아슬아슬 하셨습니다. 본인은 밥도 안 먹고 소식하는데 왜 혈당이 높은지 모르겠다며 억울해 하셨지요. 아침 처집은 반드시 단백질이나 섬유질이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신 뒤 삶은 계란 2알을 먼저 먹습니다. 혹은 무과당 요거트에 콩을 발효시킨 나토를 섞어 먼저 먹기도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양배추를 살짝 쪄서 아무런 양념 없이 꼭꼭 씹어 드시는 것도 최고입니다. 이렇게 단백질이나 채소가 이장에 먼저 들어가 자리를 잡으면 그 뒤에 밥을 조금 먹어도 혈당이 아주 천천히 오릅니다. 여기서 꼭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주술라고 부르는 과일이나 채소를 믹서기에 윙 갈아서 만든 음료를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액상과당입니다. 씹지 않고 마시는 당분은 우리 몸의 링거 주사처럼 혈당을 끔찍하게 올리니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공복에 무엇을 가장 먼저 드셨나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잡힙니다.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는 순서가 혈당을 결정합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의 24시간 혈당을 측정해보면서 명확하게 확인한 사실입니다. 섬유질 즉 채소가 먼저 들어가서 이장을 한번 싹 감싸주면 그 뒤에 밥이 들어가도 혈당이 아주 천천히 오릅니다. 마치 우리 몸에 튼튼한 방어막을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 채소는 포만감을 주어서 자연스럽게 밥 먹는 양도 줄여주지요. 65세의 김순자 어머님은 평생 밥심으로 사셨다며 밥부터 한술 크게 뜨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지 하셨죠. 그런데 늘 식사 후에 나른하고 기운이 빠지는 그 심한 식곤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소파에 누워만 계셨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식사 직후 혈당이 치솟다가 다시 뚝 떨어지면서 생기는 전형적인 혈당 스파이크 증상입니다. 식탁에서 무조건 채소 즉 섬유질을 먼저 드십시오. 그 다음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밥 즉 탄수화물은 맨 나중에 드시는 겁니다. 밥 드시기 전에 나물 반찬 한 젓가락, 샐러드 한 입 혹은 오이나 당근 한 조각을 먼저 드시는 것이지요. 특히 국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것은 밥과 국물을 동시에 그것도 아주 빨리 먹게 되어 혈당을 2배로 올리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조금 번 걸어오시더라도 꼭 밥과 반찬을 따로 드십시오. 오늘 저녁 식사에서 밥보다 어떤 반찬을 먼저 드시겠어요? 이 순서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편안해지고 건강해지십니다. 세 번째, 식후 10분이 행동이 약보다 낫습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부터 30분 이내 이때가 바로 혈당이 가장 높이 치솟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몸의 근육이 방금 들어온 포도당을 잡아먹을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 팔다리 근육이 일할 시간이구나 하고 문을 활짝 열고 혈액 속에 당을 쏙쏙 가져다 에너지로 태워버립니다. 그 결과 혈당이 오르다가 멈추고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저처럼 식후에 배가 부르다고 소파에 눕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혈당을 폭발시킵니다. 식후에 뛰면 배 아프다는 건 옛말입니다. 그건 정말 예전에 우리가 못 먹고 살 때 나온 얘기고요. 지금처럼 영양이 과다한 시대에는 식후에 반드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저도 예전엔 식후에 바로 소파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당뇨 전 단계와 뱃살이었죠. 하지만 이 습관을 바꾸고 나서 식후 피로감이 사라지는 것을 제 몸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식사 끝나자마자 딱 10분만 천천히 걸으십시오. 밖으로 나가기 힘드시면 거실을 서성이는 것도 좋고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찌했든 팔다리를 움직여서 근육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격한 운동이 아닙니다. 숨이 찰 필요도 없습니다. 배부른데 어떻게 움직여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단 10분의 느린 걸음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십시오. 네 번째, 이것은 제가 환자분들께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밥 먹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밥심으로 사는 민족인데 밥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은 밥이라도 혈당을 덜 올리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지혜 건강 구독자분들께만 독점 공개합니다. 바로 저항성 전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저항성 전분은 이름 그대로 당으로 흡수되는 것을 저항하는 착한 탄수화물입니다.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오히려 장속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혈당도 잡고 장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방법이지요. 제 오랜 환자이신 80세의 최정수 아버님은 밥을 너무 좋아하셔서 혈당 조절에 늘 실패하셨습니다. 밥 없이는 살아도 낙이 없다고 하실 정도였죠. 밥양을 줄이시라고 하면 그렇게 서운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밥을 하신 뒤에 한 김 식혀서 냉장실에 최소 4시간 이상 넣어 두십시오. 그러면 밥의 전분이 혈당을 올리지 않는 저항성 전분으로 변합니다.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에 다시 데워 드셔도 괜찮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한번 생기면 열을 가해도 잘 파괴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찬밥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다만 밥을 냉장실이 아닌 냉동실에 얼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 저항성 전분 밥이라고 해서 2그릇, 3그릇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양은 똑같이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최정수 아버님은 밥을 드시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5번째, 혈당을 올리는 최악의 5가지를 오늘 끊어내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입에 붙도록 말씀드리는 것들입니다. 바로 빵, 떡, 면, 과자, 그리고 액상과당입니다. 이 5가지만큼은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밀가루나 쌀을 아주 곱게 갈아서 만든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만큼 우리 혈관에서도 설탕물처럼 흡수됩니다. 아침에 떡 한 조각, 점심에 국수 한 그릇, 저녁 먹고 과자 한 봉지, 이런 식습관이 바로 여러분의 혈당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특히 음료수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은 정말 위험합니다. 마시면 순간적으로 기운이 반짝하고 돕니다. 빠르게 당이 흡수되니 내가 쾌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하지만 30분만 지나면 혈당이 곤두박질치고 더 심한 허기와 피로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또 단 것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68세 이정숙님은 밥은 반기만 먹는데 왜 혈당이 높지 하셨어요. 알고 보니 식후에 꼭 달콤한 믹스커피를 드시고 오후엔 갈증난다며 과일 주스를 드셨습니다. 이게 다 액상과당입니다. 빵 대신 계란을, 떡 대신 견과류 한 줌을, 주스 대신 미지근한 물을 드십시오. 이 5가지만 멀리 하셔도 여러분의 몸은 놀랍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활기찬 날들이 찾아올 겁니다. 마지막 6번째, 과일에 대한 오해를 푸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천연식품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밥은 안 먹어도 과일은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과일에는 좋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과일과 지금의 과일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과일은 당도가 엄청나게 높도록 계량되었습니다. 특히 과일의 과당은 혈당은 별로 안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장관으로 가서 차곡차곡 지방관이 됩니다.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 수치도 높입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이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드시는 겁니다. 70세 박진우님은 저녁 식사를 거하게 하시고 꼭 사과 2알, 바나나 하나를 다 드셨어요. 과일은 몸에 좋은 거니까 하시면서요. 그 결과는 심각한 지방관과 고지 혈증이었습니다.
이미 밥을 먹어 혈당이 높은데 거기에 과당까지 더하는 셈입니다. 과일은 밥 대신 식사 대용으로 조금만 드셔야 합니다. 드신다면 망고나 바나나처럼 단 것보다는 자몽, 레몬 혹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그리고 과일처럼 먹는 채소인 토마토 같은 단단하고 덜 단 과일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갈아서 드시지 마십시오. 즙을 내서 드시지도 마십시오.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분만 남습니다. 꼭꼭 씹어서 그 섬유질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오늘 긴 시간 제 부끄러웠던 고백과 또 그것을 극복해낸 과정에 대해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니 간단한 습관들로 약 없이 다시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전까지 저는 늘 피곤했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점심 식사 후에 밀려오는 그 무거운 식곤증과 싸워야 했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어제 잠을 설쳤나 보다 매일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혈당 스파이크가 제 몸을, 제 혈관을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들을 실천하고 나서 제 몸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뱃살이 빠진 것은 물론이고 늘 저를 괴롭히던 그 지독한 식후의 나른과 피로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은 그저 기분 탓이 아닙니다. 제 몸이, 제 혈관이 다시 건강을 되찾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70대라도 80대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이 나이에 뭘 바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놀랍도록 정직합니다. 오늘 내가 몸에 좋은 것을 넣어주면 바로 오늘부터 우리 몸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까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아침 공복엔 빵, 떡, 주스 대신 계란이나 나토 혹은 양배추를 먼저 드십시오. 빈속에 탄수화물이 아니라 단백질과 섬유질이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루 종일 혈당을 붙잡아두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둘째, 식사 순서를 꼭 지키십시오.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는 생각은 오늘로 버리셔야 합니다. 무조건 채소 먼저 그 다음 고기나 생선 그리고 밥은 맨 나중에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식사 후엔 10분이라도 조은이 소파가 아니라 거실을 천천히 걸으세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방금 먹은 밥을 그대로 뱃살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우리 팔다리 근육이 그 당분을 얼른 가져다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밥은 냉장실에 4시간 이상 보관했다가 찬밥으로 데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을 올리지 않는 착한 탄수화물, 저항성 전분을 만드는 지혜입니다. 다섯째, 빵, 떡, 면, 과자, 그리고 달콤한 음료수 이 5가지는 멀리 하십시오. 이것은 밥이 아니라 설탕입니다. 이것만 끊어내셔도 여러분의 몸은 놀랍게 가벼워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과일은 디저트가 아닙니다. 식사 후에 먹는 과일은 우리 간의 지방을 쌓는 지름길입니다. 드시고 싶다면 밥 대신 식사 대용으로 조금만 드셔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엔 밤 늦게 먹던 그 달콤한 과일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빵 대신 계란 하나 알먹는 것, 그것부터가 위대한 시작입니다. 결국 꾸준함이 답입니다. 하루 이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건강한 습관으로 만드셔야 해요. 여러분의 몸은 그 작은 실천에 반드시 보답할 겁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겠다고 저와 약속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밥을 푸기 전에 시금치 나물 한 젓가락을 먼저 입에 넣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반드시 건강해지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오늘부터 다시 깨끗해질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에는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웃는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릴 것입니다. 건강한 100세, 당당한 인생을 열어갑시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빛나는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